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부동산에 급매물보다 싸다는 초급매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좀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총선 결과도 배경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 강남 지역에 초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이 초급매물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빨리 팔자 이거 아닙니까? 급하게 팔고 떠나겠다는 이런 세력들인데 정확한 숫자나 그 급매물의 정확한 금액은 통계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일선 이제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빨리 팔면 그만큼 좀 싸게 팔겠다라는 매물들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의 가게가 이제 어려운 예를 들어서 일자리에서 코로나를 해서 쫓겨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큰 집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네. 집을 좀 팔아서라도 좀 규모를 줄여서 운영 자금을 얻자라는 이런 세력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에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거의 범진보가 190석 정도 갖게 되면 부동산 규제 정책이 훨씬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팔고 떠나는 게 나을지 않느냐는 이런 세력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급속하게 지금 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경기가 하락할 때는 과거에 1997년도 글로벌 그 외환위기나 또는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상당 기간 집값이 하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보니까요. 3월 30일 그 주에부터 이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약 한 달 반 동안은 아주 정체된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월 30일 주간에 감정은 공식 통계입니다. 전국 평균 마이너스 0.02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4월 6일 주에 0.04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마이너스 0.05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연율로 보면 약 한 4%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종부세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선 처리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와서요. 이게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 시일도 워낙 촉박하고 21대로 넘어가게 되면 한 1년은 늦춰지는 건데 이게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른바 12.16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 종부세를 대폭 올리는 것이거든요.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높은 물량일수록 종부세율을 훨씬 높이겠다. 이래서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당히 공포의 이 종부세 인상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율을 변경하려면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 문제를 타협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 국회에도 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현행 세법에 따라서 6월 1일 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30일까지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현재 지금 현 국회 20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에는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여야의 구도로 봐서 타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특히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금 여당은 민주당은 강화 법안을 내놨지만 또 야당인 통합당의 경우는 오히려 완화 법안을 따로 지금 내놓고 있어요. 네. 또 그런 와중에 이낙연 현재 종로에서 출마했던 정 총리께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좀 낮춰주겠다 이런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과연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 파악할 수 있겠냐.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는 이 재난 지원금 문제에 따른 추경 이거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12.16 대책이 1년간 연기되는 유예되는 그런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게다가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지는 예. 유례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1배럴의 원유를 사면 40달러를 준다고 해도 사실 뭐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감산합의도 있었는데 그렇게 영향이 없었나 봐요. 저한테 1배를 주면서 그걸 가져가면 40달러를 준다 이러면 저는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원유 시장에 대해서 조금 그 일반 거래하고 조금 다른 어떤 몇 가지 간단한 겁니다. 좀 포인트를 체크해 보면 네. 유가가 왜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한 조금 이해가 좀 더 잘 되리라고 봐요. 유가는 현물로서 일반 우리 시금치나 또는 쌀같이 시장에 재다 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선물 형태로 땅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게 5월 달에 캐 줄게 또는 7월 달에 캐 줄게 해서 5월물, 7월물 이것을 퓨처 마켓이라 해서 선물로 거래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선물을 쪽지를 거래합니다. 20분의 1의 증거금만 내고. 자, 그런데 이제 어저께가 5월물 마감 날이었어요. 그럼 5월물 마감이 되면 그걸 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5%만 증거금을 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감산을 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선물, 딱지를 사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팔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50불, 40불에 내놔도 그것을 샀다가는 더 손해가 보겠다. 손해 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또 저장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사갔을 경우에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태 때문에 마이너스 유가가 왔는데 사실 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고요. 네.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국제 유가를 돈 얹어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어저께 밤에 생겼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제 유가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밤 상황은 해프닝성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국제 유가가 40불까지 마이너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구조가 남아 있다. 네. 이것은 앞으로 국제 유가나 뉴욕 증시 또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큰 영향을 줄 돌발 변수인 게 틀림없고요.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대미문의 추이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7,500만 배럴을 긴급하게 사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백악관에서 이 코로나 TF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제 유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주 재밌는 상황이 생겼다. 나는 좀 국제 유가를 사고 싶다. 예, 개인이 산다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국가 공공 비축유를 7,500만 배를 사겠다.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그 하락은 단기에 끝날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서라도 국제 유가를 정상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7,500만 배럴을 사겠다 이랬는데 사실 미국도 이 전략 비축유를 비축할 만한 그런 스토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국제 유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변수가 많은데요. 특히 네. 문제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6.8%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이 그동안 가장 많이 사갔는데 바로 이제 세계는 지금 중국을 굉장히 중국에서 안 사가면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오페크 감산은 아직까지 지금 5월 달, 6월 달에 두 달 감산하겠다고 그랬는데 4월 달은 아직 감산이 시작이 안 됐어요. 네. 5월 달 가봐야 그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고 앞서서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돌발 변수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엄청난 지금 효과죠. 지금 석유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이 원가에 반영이 지금 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정유회사 지금 거의 폭망 직전입니다. 항공사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지만 정유회사는 좀 더 어려워요. 자, 정유회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연말에 국제 유가 평균 유가가 WTI 기준으로 약 65불이었습니다. 배럴당. 예. 배럴이라는 게 이렇게 한 상자예요. 네. 와인통 한 상자인데 그런데 지금 저게 마이너스 40 간다. 또는 뭐 지금 정상 가격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18불, 19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유회사들은 그 가격에 6개월 전 가격을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일 모레 계속 그 비싸게 싼
비싸게 우리가 60불, 65불, 70불 주고 산 원유가 내일 모레 도착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국제 유가 가격은 제로 수준에 가까우니까 이거 가공해서 팔았을 때 정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아무도 돈을 안 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석유를 65불에 들여오고 팔 때는 10불에 팔아야 되는 이런 지금 비상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대한항공 같은 아예 비행기를 안 띄웠지 않습니까? 정유회사는 국제 유가 거래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손해가 보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국제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 많은 산업에 연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면 기업은행이 미국에 1,000억을 이제 벌금으로 내게 됐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다,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 이런 혐의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행 하면 IBK 기업은행이라서 메이저 은행 중에 하나인데 네. 세계적인 지금 창피를 당한 거예요. 사건은 201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관계자들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10년 전에 기업은행 뉴욕 지점에 어느 캐나다인이 나타나서 한국 기업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당시도 이제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하도록 그런 거래 제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케네스 종이라는 캐나다 사람이 한국 기업은행에 와서 이란에 큰 신전을 짓는데 그 신전에 들어갈 대리석을 물건을 사온다 이렇게 속여서 그 수출 그 선적표라든지 인보이스를 다 제출하고 은행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돈을 빼내 가지고 다른 나라 은행으로 송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 금융당국과 검찰의 지적은 한국 기업은행 관계자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케네스 쫑이라는 사람은 체포돼서 지금 잡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것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란 제재를 위반한 건 아닙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체크를 했어야 됐다.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서 10,000불이 이상 되면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원시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로 네. 인해서 무려 1,000억 원의 지금 벌금을 물게 된 황당한 사건입니다. 네, 세계적인 창피를 당했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지 당국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 기업 활동에 좀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뭐 오히려 거꾸로 한국 은행들은 어리숙하니까 가서 사기를 치자 해서 또 영업을 하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제 이번에 우리가 1,000억 원을 내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던 일은 없도록 하자. 네. 그래서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기로 했기 때문에 네. 1,000억 원 손해로서 뭐 이 정도로 한국 금융의 공신력이 그 근본적으로 무너질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